케미컬 회사에서 손소독제를 제작을 하시는데 클린룸을 만들려고 지금 도면을 제작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소모임 저희가 다녀왔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처음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분명히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소통도 되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 아무도 대답 안 하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저도 재미있었고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도 오셨고 소비자로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같은 직종에 계신 업체 사장님하고 일반 소비자분들 간의 대화도 있었고 소비자들하고 시공사든 그런 업체들하고의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먼저 도면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부의 금액을 받아야 도면을 칠 수가 있는 상황들 또 이런 부분들의 딜레마를 최소화시켜보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소모임 할 때 그런 얘기 좀 나왔어요. 어떻게든 이 딜레마 부분을 줄여보고자 서로 노력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촬영할 내용은 케미컬 회사에서 손소독제를 제작을 하시는데 사실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클린 시설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그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 비전, 회사 운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클린룸을 만들려고 지금 도면을 제작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품 생산 공장을 가동하시려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개념의 대화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 내용 중에 클린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시각청에서 내려오는 문구가 있는데 그 허가에만 대부분이 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근데 그 위에 클래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체 속으로 들어가는 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데 마스크를 제작하는 생산 라인에 먼지 분자 개수들이 뭐 10,000클래스든 100,000클래스든 200,000클래스든 뭐 1000클래스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 박 대표 구사 마스크를 만드는데 분자 개수가 10,000클래스 정도를 유지를 해라고 식약청에서 얘기를 한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제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자는 아니라서 허가 기준에 맞게끔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밖에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이 마스크를 만들 때 원자재가 이 부직포고 이 끈이 이제 레이저로 해서 묶이게 되고 이 구멍이 툭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생산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탁 쓸 때 인체 내로 들어가는 먼지의 분자 개수가 얼마냐 몇만 클래스인지 아냐 물어보는 걸 저한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뭐 깨끗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깨끗한데 만들어낼 때도 먼지가 난대요. 마스크를 딱 쓰자마자 인체로 들어가는 먼지의 분자 개수가 10만 클래스다. 탁 포장지 뜯자마자 이렇게 쓰면 10만 클래스 들이쉬고 마시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만들고 포장을 하러 가면서 이 마스크에 묻은 분자 개수도 털어내야 된다는 섹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사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말 깨끗한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한 손소독제 공장의 그 대표님께서는 클린 시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깨끗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고객들에게 납품이 되어야 정말 좋은 손소독제를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기업가 분들, 제조사 대표님들은 참 저와 다른 고민들 속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 실제로 발로 뛰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니까 너무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를 잘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그 소비자 니즈에 충족되는 좀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지금 보시면 10월 13일에 처음 미팅을 하고 건축주분께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작업이 들어갔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우리 팀 간 회의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방화 유리 픽스창 들어가고 난연 판넬을 덮어서 여기 방풍실이 있고 탈의실이 있고 에어샤워하고 방풍실을 통해서 탈의실 들어가서 에어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부스가 되는데 기계라든지 사용될 장비들에 대한 전기 수량과 기타 등등 뭐 서류들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배치도, 그 기계의 크기, 기타 등등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려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품 이동 동선 해가지고 에어샤워 나와서 뭐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쭉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까? 라고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피드백 온 내용을 가지고 도면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빨간 색깔이 사람 이동 동선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장비를 만지고 배합기에 가서 뭐 만질 거는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이 되고, 제품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제품이 배합기에 들어가서 배합을 한 다음에 이 기계로 들어와서 포장을 쭉 해서 이렇게 나간다.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지, 또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여쭤봤죠. 그리고 여기 헤파 필터 설치 방법인데요. 헤파 필터는 이렇게 설치하겠다.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요. 헤파 필터는 원래 기존의 클린룸 방식인 방온 환습기와 집진기, 공조기를 통해서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부로 들어올 때 필터링 되어서 좋은 공기를 안으로 뿌리는 기존 마스크 공장의 클린룸 방식과는 달리 BFU라는 헤파 필터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BFU라는 헤파 필터 장비는 뭐냐면 자체 순환 방식이에요. 항온항습기라든지 집진기가 빨아들인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깨끗한 공기를 헤파 필터가 내리면 아래에서 안 좋은 공기들이 빈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요. 바람이 가는 길을 풍도라 그래요. 풍도를 통해서 바람이 빨려서 다시 헤파 필터로 쑥 들어오고, 헤파 필터에 들어온 공기가 또 청정돼 가지고 나오고, 또 공기들이 밖으로 빠지고, 풍도를 따라 빠진 공기를 헤파 필터가 빨고, 자체 순환 방식이고 BFU라는 장비입니다. 항온항습기를 사용하고 클린 시설을 하게 되면 금액도 많이 나오게 되고 조금 더 활용성이 있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BFU를 써서 자체 순환 방식으로 공기를 청정시킨다라는 계획을 우리가 먼저 드렸어요. 건축주분도 BFU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이제 그 회사의 과장님께서 내용을 이해를 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자료를 전부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10월 26일 날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A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에어샤워를 통과해서 이렇게 자리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B동으로 갈 때는 전시를 통해 들어가서 에어샤워를 하고 나와서 부자재는 부자재 창고에 넣고, 원자재는 원료 창고에 넣고, 창고에 넣은 자재들을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배합기에서 쓸 수 있도록 넣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부스가 쫙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헤파 필터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시공 방법을 넣어 놓고 보내드렸단 말이죠. 6.74 해배는 기존 벽체이고 철거 후에 난연 판넬 설치를 한다, 클린룸 시설 공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23.24 해배는 기존 벽체 속고보드를 유지를 하고 난연 판넬 천정을 클린룸 시설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한다. 522.60 해배는 난연 판넬을 이용하여 벽체와 천장을 공사하고 클린룸 시설 공사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선 하나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개수도 차이가 나고, 공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인원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할 때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검토하고 또 살펴보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 인원수도 미니멈으로 들어가고 제품도 원활하게 돌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협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날짜를 봤을 때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지만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대화를 했습니다. 건축주의 의도에 맞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게 픽스된 부분이에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의 음압시설, 양압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음압이든 양압이든 공기의 양이 적정량 선에서 분포를 하기 위해서 BFU 방식 같은 경우에는 풍도,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바깥 공기와 안 공기를 섞고 안에서 청정된 공기를 또 섞어서 계속 깨끗한 공기가 우리 실 내부에 분포되도록 자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방식대로 또 도면이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풍도를 만들어 줬죠. 풍도. 피파 필터에서 바람을 막 뿜어내는데 부자재 창고와 원료 창고와 세척실, 청량실은 바닥에 갤러리 창이 있어요. 옛날 창고 같은 데 보면 바닥에 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물망 같은 거 막 치닫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갤러리 창을 쭉 만들어 주는데, 근데 부자재 창고, 원료 창고, 세척실, 청량실, 배합실 문 닫으면 여기 실제로 써야 되는 복도와 포장 시설하고 그리고 완제품이 생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또 공기가 순환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벽체에도 갤러리 창이 들어가야 된다. 갤러리 창을 쭉쭉 넣어서 시공할 수 있게끔 공기가 풍도를 따라서 막 휘젓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이 실 안이 완전 외부 공기와 완전 차단이 됩니다. 완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공기는 빼고 좋은 공기를 넣고 안 좋은 공기를 빼고 안 좋은 공기를 넣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도를 만들어줘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픽스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마지막 결론이 나왔네요. 6.74 해배는 기존 벽체 철거 후에 난연공사 기타 등등, 123회배는 이렇게 하는 걸로, 522회배는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제조회사의 대표님과 그 이하 인간부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사항이고, 이 이해된 사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 외 인간부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인 회장님께 제가 직접 또 들어갔습니다. 이래갖고 아나 눈도 어둡고 잘 안 보이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나? 몹쓸 성대모사라는 100% 맞는 말이죠. 계속 협의를 해오던 사람들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3D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품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정확하게 살펴보신 후에 승인을 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D를 만들었죠. 여기가 에어샤워를 나온 현장의 공간입니다. 부재 창고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사람 크기가 형성이 되고, 원료 창고에 가면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청량실에 가면 이렇게 이제 세척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실은 이 정도 크기가 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충진 공정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계들이 앉혀지고 이 구멍 속으로 제품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제품 보관소가 이렇게 있고, 이 정도의 공간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샤워실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빠르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이해 못하겠다, 너무 빠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렌더링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부자재 창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한둘 세 명 있는데 요 위에 공간을 보시면 공간이 보이실 거고, 요 옆에 문은 작지만 이 옆에 문은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원자재가 들어가기 위한 기계들이 왔다 갔다 수정, 보수, AS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공간은 이 정도 된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배합실은 높고 청량실은 좁죠. 배합실에는 물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큰 탱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척실에는 이렇게 커피나 다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기계실인데 기계실에는 사람이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계가 이쪽으로 통과해서 포장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장실에서 포장 공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 창문이 있는 이유는 외부자들도 올 수 있고 바이어들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보시라고 어떻게 생산되는지 볼 수 있게끔 마련해 두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외부로 나가는 것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이제 3D를 켰어요. 이게 3D를 킨 이유는 설명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뚜껑입니다. 파란색이. 근데 뚜껑을 날릴게요. 날려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날렸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이 건물선에서 밑으로 내려서 천정을 덮죠. 그리고 요 위에는 공정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쫙 잡고 쫙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부자재 창고, 원자재, 그리고 세척실, 청량실, 배합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쭉 또 들어가서 여기는 복도입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에어샤워하고 나와서 포장 공정 과정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실제 원자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또 잘라서 들어가면 여기서 원자재를 만들고 포장을 해서 임시 보관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어샤워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클린 시설인데 여기는 복도예요. 일반 복도. 일반 복도에서 바이어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장실이 되고요. 여기는 에어샤워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BFU 방식을 통한 헤파 필터 작동으로 190평이 되는 케미컬 공장에 대한 클린 시설, 천정 시설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표님들의 마인드와 대표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회장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왔고 제품을 신경 써서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참 보람도 느끼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건설의 산업이 더 발전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드리기는, 노출하기는 조금 힘들고, 뭐 사진, 스케치업 녹화 영상 그 정도는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 밑에 광선이라는 북마크가 꽂혀서 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데 활용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드린 견적서를 그대로 뿌리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뿌린 거 왜 우리 공사하는데 견적이 들어왔다. 이제 그 시청자도 저희 시청자인 거예요. 근데 그 공사업체도 우리 시청자인 거예요. 그래서 강성이라는 북마크를 찍어서 앞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